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 분명히 아침에는 오늘은 시간 좀 잘 써봐야지 다짐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벌써 밤입니다.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괜히 바빴던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못 끝낸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똑같이 24시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자기 개발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쫓기듯 살죠. 이 차이는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바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려고 할 때 큰 변화를 떠올립니다. 생산성 앱을 깔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도들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칠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 출근 준비하는 방식,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하루 전체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을 억지로 쥐어짜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훨씬 더 여유롭고 더 많은 걸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시간, 절약 습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잠깐만 보고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뉴스 몇 개 보고 메시지 답장하고 SNS 조금 보다가 20분,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결국 급하게 준비하고 하루의 시작부터 이미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의지가 부족해서야.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미 아침 루틴 자체가 시간을 빼앗기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일을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이 지저분해 보여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이메일이 눈에 들어오고 답장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업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진짜 바빴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라는 생각입니다. 운동도 공부도 자기 개발도 다 이 말 뒤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시간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선순위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즉각 반응이 필요한 것, 쉬운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습관도 시간을 크게 낭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지나치게 세우고 준비만 하다가 정작 실행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이 시간을 계속 잡아먹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못 쓰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을 쓰면서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 열심히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든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할 일 많다, 일단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자. 그런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쉬운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메일 답장, 카톡 확인, 간단한 보고서 수정 같은 일은 바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공부, 자기개발 같은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바빴는데 인생을 바꾸는 일은 하나도 못한 상태가 됩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미루기 쉬운 일을 하루에 가장 앞에 둡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쉬운 일 말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 딴짓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넘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의 핵심 일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일이 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공부, 독서, 자기계발, 자산 관리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안 한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계속 미루면 몇 년 뒤에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긴급할 뿐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뭐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집중력이 계속 소모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에 하는 행동을 정해두고 일하는 시간도 고정해 놓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에 시간을 먼저 배치하는 것.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하루의 효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단순히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내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해야지. 오늘은 진짜 딴짓 안 해야지. 그런데 이런 다짐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알림이 한 번 울리죠. 누가 메시지 보냈나 하고 확인하는 순간 이미 집중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오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집중력의 재시동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끊기면 다시 몰입하는데 에너지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려면 애초에 끊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환경 설계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두세요. 단순하지만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 시작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매번 옷을 꺼내고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면 결국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운동복을 꺼내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그냥 입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책장에 넣어두는 대신 책상 위에 펼쳐두세요. 앉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을 묶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시간 블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오직 하나의 중요한 일만 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비워두는 시간이 아니라 예약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처럼 다루는 거죠. 누가 갑자기 일을 부탁해도 이 시간에는 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하던 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의지를 쓰지 않아도 행동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왜 나는 의지가 약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따라 하셔야 효과가 납니다. 먼저 기준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루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떨까요? 하루 2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냅니다. 사실 이 2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이면 일주일에 14시간, 한 달이면 약 60시간입니다. 1년이면 700시간이 넘습니다. 이 시간을 공부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이 이유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고정하세요.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아예 시간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는 퇴근 후 8시부터 10시까지.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은 하나만 정하세요. 영어라면 영어, 자격증이라면 자격증. 이렇게 집중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결과 기준을 숫자로 만드세요. 열심히 해야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하루 2시간 공부, 하루 20페이지 독서, 하루 30분 운동. 이처럼 측정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실행도 쉬워지고 지속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체크를 하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사람은 끊기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쌓일수록 더 계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질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냥 망했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끊겨도 다시 이어가는 것.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간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루 2시간을 확보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숫자로 관리하고 끊겨도 다시 이어간다. 이 4가지만 실천해도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라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말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어떤 상태에서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2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되는 상태에서 1시간 몰입하는 게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무조건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금방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할까가 아니라 언제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몰입이 잘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남들이 하는 방식만 따라가면 같은 시간을 써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휴식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쉬지 않으면 이후 시간의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쓰고도 결과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 절약은 역설적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더 많은 걸 해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지만 에너지는 다르게 쓴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무작정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똑똑하게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몇 달 뒤,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